자, 기의 병인 정의 경술 일주를 보겠습니다.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죠. 인의 한목이 돼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반 정도 돼 보입니다. 득지 못했고 등령했고 비견 겁재 있어주고 중간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정화 생후 인월.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다. 목정당권, 목이 바로 권력을 잡았다. 아니면 또 원령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 목이 임목이니까 그렇죠. 화봉 상황, 화가 상황을 만났다. 화는 상을 만나서 왕하게 되었다. 그래서 필리 해수 관성 위부명이라. 그래서 반드시 해수로서 관성을 해수 관성을 삼는다. 삼는다. 남편으로 관성으로 보는 게 명확하다, 명백하다, 틀림없다. 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정화가 그다지 등령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비견이 있고 하니까 그다지 세력이 약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지에 있는 해수를 정관으로 남편으로 삼는 게 명백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지 해수, 이 연간에 있는 해수는 인의 한목으로 해수 합인 화목, 인의 한목으로 목으로 바뀌어 버리죠. 이 일지 해수 그리고 일지 해수도 필요 생부 위시 그리고 일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생하고 생조하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시간 경금 격절. 자, 이 해수를 생해주는 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술토 자리에 금이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생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 경금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사이로 다이렉트로 오지는 못하고 직접 오지 못하고 정화에 의해서 그걸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술토에 의해서 이렇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격절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이 경금이 해수와 떨어져 있어서 간격을 두고 끊어져 있으니 무생부지 생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없다. 그렇죠? 또 봉술토 긴극지. 여기서 술토가 조토죠. 바짝 마른 토가 옆에 해수 옆에 바로 붙어서 토국수로 이 해수를 극을 하고 있어서 즉 일주 지정은 일주의 그 정은 정화의 정은 필향 경금이라 경금으로 가고 있다. 소위 그래서 음난 음천지 지야라. 그래서 음하고 천함이 지극함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보면 재성이죠. 정화 입장에서 재성인데 이 남편의 정화인 남편의 뜻을 두기보다는 이 정화가 이 경금이 이런 금이 밑에 있어서 해수를 바로 생해줬더라면 남편 관에게 충실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경금이 이 관성인 해수를 생해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없는 관계로 이 정화가 경금에게 마음이 가니 음란하고 천함이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데 어떤 재성으로 가는데 재성으로 향하는데 여성에게 있어서 재성은 일반적으로는 남편을 보진 않죠. 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에 대한 생각 이렇게 요즘 같으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제가 각주 써놨네요. 정화가 경금을 향하는 것과 음란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처음에 공부하면서 정리할 때 넣어놓은 문구 같아요. 지금도 이거 안 보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또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동지 신약 용인격으로 자 일종의 정화가 크게 강하지 못하지만 중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신약이고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면 목을 써야 되겠죠. 자 인목을 용인격으로 해서 인성이 필요한 구조인데 해수가 용신이라는 말은 듯 싶다. 그러나 상황을 별로 보면 왕하지 않는 구조라 해야 되겠고
일지에 해수를 놓고 왕하다 하기 어려운 장면이니 인성이 필요한데 일주가 구태여 경금으로 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정임한목으로 일지에 암암이 생기면서 음란하게 되었다는 설명보다도 더 좋다고 하기 어렵지 않는가 싶고 실로 이 사주에서 음란하다고 해야 될 이유가 별로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가문의 혈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 깊은 뜻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명조에서는 이제 음천한 그러한 명조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쉽게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명조 보겠습니다. 경자 일주가 추골에 태어났어요. 개수, 자수, 좀 습하죠. 여러분 봐도 습하죠. 좀 습하죠. 자, 이게 다 습해요. 미토 정화만 지금 좀 조고 좀 약간 습하죠. 근데 이 정화가 정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금, 그렇죠. 차가운 금이죠. 추골의 경금이니까 차가운 금이 희화, 불을 반기는데 꺼리는 것은 기지전 해자축이라. 해자축 수국이죠. 해자축 수국으로 가버리니 북방수왕, 북방의 수가 왕하다. 또 월간의 개수가 극정, 개극정, 개수가 이 또 정화를 극을 해버리죠. 그러면 나홀로 이 정화 혼자 있어요. 근데 뿌리가 없죠. 물론 미토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토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가 무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앞에 연간에 있는 정화는 개수에 의해서 극을 받고 있고, 그래서 충미충 또 충미충을 해요. 여기서 충미충을 해서 정화가 여기를 제거를 해버려요. 축미정 정화가 있죠. 근데 축계 신기 이 축토 속의 개수가 정화를 극을 해버려서 정화를 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충미충에서 정화 여기 정화의 여기를 꺼버리니 오행이 또 무목, 목이 없어요. 목이 있으면 이 정화를 목생화로 살려줄 수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득생화지정, 생하고 화하는 그러한 정을 얻지를 못했다. 시간지정, 시간의 이 정화는 허탈무군, 허탈하고 근이 없다. 어찌언자죠? 어찌언 능관 복경금, 어찌 이 경금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엎드리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경금이 여자잖아요.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극제를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이제 관성인데 이 정화가 무력하다 보니까 어찌 이 경금을 관리하고 엎드리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주지정, 일주의 정은 불고 정화가지, 불고 정화를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소위 그래서 수성, 물의 성질이죠. 물의 성질은 양화야라. 이제 우리가 양은 뭐죠? 양은 양귀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버들양, 버들꽃과 같다. 버들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사주 입장에서 보면 좀 수가 좀 많죠. 스팜이 많은데 음의 기운이 많고, 그런데 그거를 건조시켜줄 불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불의 기운이 다 극을 받거나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제 음란한 것으로 흘렀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경자, 개축, 정축, 정축, 개축, 경자, 축축하죠. 자수가 있죠. 다 밑에가 또 음하고 금수 쪽이에요. 금수 쪽. 토도 있지만 어쨌든 수를 머금고 있으니까 경금, 수. 자, 을목이 있어야 되는데 을목이 경금하고 합을 해버리네. 을목이 정화를 생해줘야 되는데 생해주지 못하죠. 이 정화는 관성이잖아요. 경금일 중에서 관성인데 이 을목이 생을 받았는데 정화가 뿌리를 못 누리고 있어요. 밑에 보면 뿌리가 없어요. 허공에 둥둥 떠 있는 이런 경우는 남편이 무력한 남편을 만나기 쉽겠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죠. 자, 명절을 보겠습니다. 경금, 생우, 계동. 자, 경금이 해자축
자, 추골이니까 겨울 끝자락에 태어났다. 부단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차 부단 얼치에 그러니까 부단 2차 그 말이죠. 한금희와 차가운 금이 불을 반길 뿐만 아니라 시봉 시에서 뭐다 양인을 만났다. 자, 유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수가 당곤을 했다. 자, 금생수 축축한 토는 토생금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수가 당곤을 했고 조기 용화 적한 화를 용신으로 써서 이 한기를 대적하게 해야 됨이 마땅하다. 그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정화가 필요해요. 월간 개수. 근데 월간 개수가 통근 녹지. 이 개수가 밑에 통근 녹지를 하고 있어서 극절 정화를 그거하고 극절시켜 버려요. 그냥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거하고 끊어지게 만드니 기의 그 뜻은 조기기관. 그래서 이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를 기만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충분히 기만하고 있을 수 있다. 시봉의 을목이 희합지. 자, 을경합으로 합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정필향제의 그리고 경금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그래서 돈을 그 정은 반드시 어딜 향하고 있다? 그 재물로 향하고 있다. 그렇죠? 재물을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재성과 합을 하면 그런 사람은 사주 실관을 해봐도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다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배부이거 그래서 남편을 배반하고 가버렸다. 음란하고 더러움 불감야라 감당하지를 못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냥 음란하고 더럽다고 하는 표현은 옛날 도덕적 기준에서 하는데 뭐 요즘은 당사자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올바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좀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명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기나요? 길어서 정축, 임자, 신사, 병신, 신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정임 한목을 해버리네요. 자, 해자축, 수국이 되고 인신사, 사신, 합, 병신합, 합을 잘하네. 병신합, 정임합, 사신합, 해자축 다 합이 되네요. 합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 페이지에 안 나와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자, 임수 합거 정화지살. 자, 신금에게 있어서 정화는 7살이죠. 그렇죠? 7살인데 임수가 7살인 정화를 합거해버리고 목으로 바뀌죠. 병화, 관성, 등록, 우일지. 그래서 일지, 병화는 이 사화에 녹을 넣고 등록을 하고 있고 녹을 넣었으니 사후감이 아름답게 보인다. 소위 출신은 옛날 집안이니까 옛날 명문가 집안이라는 뜻이겠죠. 그 옛날 이름 있는 집안의 출신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미모 정미인가요? 청미인가요? 정미로 영향하겠습니다. 순무정, 우거질청, 청미로 할까요? 우거지면서 아름답다? 이거 좀 그렇고 순무정 그냥 정미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그 미모가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뻤다 정도 표현을 할까요? 뭐라고 해석했죠? 곱고 아름답게 생겨 그냥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용모 모자죠. 용모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그 순무 우거질청 그렇게 청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마 예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군자는 무리군이죠. 모두가 이세
구탈세예요. 이세 양비 칭지. 이 모두가 무리가 뭐다? 이 양귀비라 칭했다. 양귀비 영화 보셨어요? 양귀비 보니까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던데 어쨌든 양귀비가 굉장히 중국의 3대 미녀 중에 한 명인가요? 그래서 양귀비라 칭할 정도면 굉장히 미인이겠죠. 사오세의 그 말이겠죠. 사오세의 미목 수려 눈썹 밑자죠. 눈썹 밑자 눈목자 수려. 우리가 이제 관상학에서 그 눈썹이 또 우리 옛날 미인들은 눈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눈썹이라든가 그런 눈이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급 13사의 ik교이 교야 이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리따울교 더하리 더 예뻐졌다 그 말이죠. 이게 교야입니까? 교이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야 야가 재련하다 야금하다 중국어로 그런 뜻이고요. 용광로 풀무야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리따움을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풀무야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용광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간에서 그 쇠를 풀무질해 가지고 막 다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무질해서 더 미모를 다듬었다,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성이 화중인 만들었어요. 뭐가 됐어요? 화중 그림 속의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이뻤나 봐요. 연 18세에 귀사인처 돌아갔습니다. 선비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의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소리죠. 귀사인처 선비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의 차가 되었다. 즉 선비에게 시집을 갔다. 사소 순근 선비는 소박하고 순근은 보면 성품이 순진하고 근실함 이 말이에요. 순근은 그래서 전국술순 상발근 요 말은 전국술순은 앞에 한번 나온다는데 어쨌든 이 순근은 성품이 순진하고 근실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비가 소박하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호학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혹 이 일애지 이게 이제 친할 일 그 말이거든요. 친할 일 일애지. 그러니까 원래 선비가 소박하고 근면성실하고 공부도 좋아했는데 이 이쁜 처자가 부인을 하고 결혼하면서 혹해가지고 그리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노는 걸 좋아. 이 사랑하고 노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년이 학패.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학을 패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만 접었어요. 마침내 이노체 노체를 보면 밑에 보시면 중독노 알을 채요. 중독노 알을 채. 그래서 말기에 이른 결핵을 말한대요. 말기에 그러니까 결핵 말기 환자가 돼버린 거죠. 노체라고 하는 것은 결핵의 마지막을 이야기한대요. 뭐 이건 전문 용어니까 아무튼 노체 마침내경 이 노체 이사 노체로서 죽었다. 마지막 결핵을 앓고서 결핵으로 죽었다. 이렇게 정의되겠죠. 종차 이것을 따라서 이에 따라서 뭐 그렇죠. 음란하고 더러움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후 신패명렬 나중에는 그 몸이 그러니까 패배하다니까 몸이 망가지고 그 말이겠죠. 몸이 망가지고 이름이 찢겨졌다. 그러니까 명예가 시출되겠다 그 말이죠. 무속의탁 그 의탁할 바가 없고 그렇죠. 의탁할 바가 없고 해서 자액이사 목멜액자요. 목멜액 스스로 목을 메어서 이사 죽었다. 우리 이제 이쁜 처자가 남편 죽고 나니까 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쁜 게 쟤는 아닌데 선비가 잘 조절했어야 되는데 차죠. 이 명조는 인다 합지 고의. 이 명조는 합이 많은 까닭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이 많은 까닭에 그렇다. 한눈에 또 안 나오니까 옮기겠습니다. 이 명조는 합이 많은 까닭에 그렇다. 정의만목 병신합. 합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 사주 관명할 때도 합이 많으면 좀 여자가 해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합을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를 혼자 있으면은 좀 외롭거나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속된 말로 작업이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 무릇, 십간지압. 십간의 합은 유, 오로지, 오직유, 오직유자는 아니죠. 앞에 이 구자가 오직유자죠. 생각할 유죠. 앞에 이 구자가 있으면 이제 오직유, 네, 생각하보건데 생각할 유. 자, 병신합수죠. 병신합수. 자, 병신합을 관하고 합을 하죠. 관하고 합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 병신합을 생각해 보면 이 관화 상관이라 병신합 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수 입장은 뭐야? 금생수이기 때문에 식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병신합수는 신금 입장에서 병하고 합을 해가지고 관을 합을 하는데 뭘로 바뀌어요? 상관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식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소위 탐합 합을 너무 좋아해서 합을 탐해서 관을 잃어버린다.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애매해요. 만약에 신금이 다른 거다고 합을 해서 그걸 좋아해서 병화를 잊어버리면 그 말이 맞겠지만 병화 자체하고 합을 했는데 합을 탐해서 관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합을 하면 신금이 병하고 합을 하면 뭔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 탐합 망관 또 사신합 역화 상관 사신합 수로 돼버리니까 또 상관으로 바뀌어요. 다 지금 그걸 관을 상하는 것으로 가버리죠. 그 다음에 정입합 즉 아마재성 정입합목은 목이 되죠. 목이 되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고 병신합수는 병신수가 돼버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상관이 되고 사신합수 수로 바뀌죠. 사신합수니까 맞나요? 잘 모르겠네. 사신합수로 생각이 됩니다. 수로 바뀌니까 또 상관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죠. 해자축 또 수국이 돼요. 수도 상관이 돼버려요. 전부 그러고 보니까 전부 상관으로 돼버리네요. 상관 전부 관을 극을 해버려요. 네 개가 다 합을 하는 네 개가 전부. 그래서 기이중 그 숨은 그 의향한 그 마음 먹은 거는 이거는 장차로 해석하면 그럴 것 같고 이게 이제 중국어에서 목적을 수반하는 걸로 보면 병화를 놔두고 도의 명의 밖으로 법도의 밖에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니까 법도를 어긋났다. 그러니까 외도를 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뭐라고 했나 볼까요? 그 의미인즉 장차로 해석했네요. 장차보다는 중국어의 목적을 수반하는 것 같아요. 병화를 놔두고 병화를 내버려 두고 그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해석할게요. 그냥 장차를 빼겠습니다. 병화를 법도 밖에 두고 있음이 뚜렷한 것이다. 그 정은 향하고 있어요. 정임일변으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임일변으로 정임 이쪽으로 한 변으로 쏠리고 있다. 하물며 호 간지 개합 간지가 모두 개합을 하고 있으니 무왕 불시 의중이냐라. 마음에 가는 곳마다 갈 왕자죠. 가는 곳마다 부시 아니다. 의중 마음속에 있는 사람. 가는 곳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까? 가는 곳이 없다. 아니다. 의중.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아니다. 그럼 뭐예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뻤다 정도로 의미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별로 이게 이쪽 명조는 별로 재미있고 뭐죠? 좀 약간 너무 여성 비하적인 표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음란한 여자의 사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조가 길어서 여기서 일단 단락 짓겠습니다.